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도 제 수강생 숙소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공항철도 인근이긴 하지만 1급지가 아닌 곳이에요. 그래도 1급지 주변에 공항철도가 있는 곳인데 과연 1급지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와 대박. 집 진짜 넓어. 와 장난 아닌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가 99.7제곱미터니까 30평 조금 안 되는. 네, KTX부터 시작해서 ITX, 무궁화, 지하철 가볼 수 있어요. 기차뷰네, 기차뷰. 네, 기차뷰가 나름 있어요. 넓어서 좋다. 왜 여기다 구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10몇 년을 여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아요. 그럼 이 동네의 장점은 뭐냐면 주요 방송사들이 80%가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법인카드로 밥을 사 먹는데 아낌없이 드세요. 점심시간만 2시간 반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항상 맛집들이 늘 새로운 데가 생기고 사라지고가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내국인들은 여기에 뭐 맛집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안 알려졌다 뿐이지 막상 와보면은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생 7명이 와가지고 묵고 갔는데 이제 후기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서울 뭐 주요 관광지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먹었지만 제일 맛있었던 게 이 근처에서 우연히 갔던 국밥집이 제일 맛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은근히 이런 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예약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홍대 주변에서 검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딱 보니까 공항철도랑 굉장히 인접해 있네? 숙소로 예약을 하는 거죠. 중심지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블 침대 이렇게 낑겨서 자고 캐리어 펼쳐놓을 공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한 정거장 더 넘어오더라도 쾌적함으로 지내겠다. 그리고 여기가 퇴근하고 나면 되게 조용해요. 이 앞에 도로가 있어도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시끄럽지가 않고 되게 고요해서 홍보할 때 멘트로 잡은 게 굉장히 고요하지만 편리하고 가깝다 이거였어요. 방금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홍대 입구에 이게 메인 상권 이제 좋죠. 근데 너무 메인 상권 하다 보면은 홍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막 20분 솔직히 캐리 끌고 왜 힘들잖아. 어차피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서 여기가 더 가깝겠다. 도보 1분이니까 짐 풀고 맨몸으로 가볍게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이면 이제 가는데 거기서 메인 상권 즐기고 와서 넣으면 되고 아니면은 뭐 지하철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도로 잘 돼 있으니까 걸어오면 마실 겸 너무 좋거든요. 임장을 여기 상암도 위주로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망원, 홍대 이쪽으로 다 돌았어요. 서울역도 가고 한창 임장을 돌았을 때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월까지 2달을 진짜 빠듯하게 가고 그때 이제 이한님 2기 수업도 그 무렵에 들었거든요. 구하는 노하우가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한님이 알려주던 노하우가 먹힐 때였어요. 이한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랑 내가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이한님도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이제 수강생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부사님들도 도가 트신 분들이라 그냥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를 빌미로 에어비앤비 찾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까 나중에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은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10분 중에 한 분에서 2분 정도는 그래요, 그럼 내가 괜찮은 매물 나오면 연락 줄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그분들도 좀 이해는 가는 게 짜증나죠. 물건은 없는데 요새 사고 싶은 사람은 이만큼 쌓여있고 나오는 건 이만큼인데 근데 그분들도 아무래도 좀 해봤던 사람 주시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일단 1단계인 것 같아요. 이한님이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들려가지고 그냥 말이라도 더 건네보고 이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녹아내리는 게 있거든요. 너무 말씀 잘해서 내가 뭐 할 말도 없네. 그죠? 어떻게 시작해주셨어요? 요새 이게 좀 붐인 게 있잖아요. 직접 다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노하우들이 공개가 되고 하니까 수업을 들으면 어쨌든 내가 모르는 것들 챙겨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해봐도 괜찮겠다. 여기가 한 4박 이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박 걸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을 땐 2번 와서 좀 관리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전 또 제가 하고 싶은 다른 부업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한님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요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창 그때 매물을 못 찾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매물이 쉽지가 않다. 이게 문전박대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은 내성이 생기다가 한 10번, 20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이 급격히 작아져요.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시점이 오는데 그 무렵에 진짜 인스타그램이 재밌는 게 이한님 광고가 딱 뜬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 찾는 프로그램 막 이런 거 하면서 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이거 과연 될까? 이렇게 하다가 무료 강의를 이제 그때 들었죠. 다른 데랑 좀 차별점은 뭐였냐면은 다른 데는 어쨌든 시스템 체계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분은 예를 들어
들어서 뭐 청소만 얘기하고 이분은 인테리어만 얘기하고 이분은 또 노하우만 얘기하고 서로 분업이 돼 있어서 좋은데 이게 물어보기에는 또 불편하고 마땅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하님 어쨌든 혼자서 이걸 다 케어를 하네? 이분한테 한번 들어보면 내가 배울 게 진짜 많겠다 싶어서 그때 2기 때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만 이제 듣다가 이거는 직접 더 많이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현장 강의까지 저는 중간에 바꿨죠. 그럼 에어비앤비로만 운항. 한 4달 정도 됐기 때문에 평균을 잡기는 뭐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3월부터는 성수기였던 것 같아요. 450에서 550 사이. 3월부터 해가지고 4월, 5월 지금 이랬는데 지금 여기 검은색 부분이 부킹으로 차 있는 거예요. 부킹닷컴에 한번 올려놓으면은 아고다까지 자동으로 줄이 돼요. 근데 부킹닷컴하고 아고다가 글로벌 1위 플랫폼이에요. 볼륨이 엄청 커요. 에어비앤비에 비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신혼여행이라던가 뭐 가족여행이라던가 하면은 엄청 이전에 잡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 세계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보다 더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예약이 잡힌다니까요. 5월 6일이잖아요. 27년도 3월 25일 예약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지금 잡히잖아요? 만약에 이 속도로 가 내년 3월달에 됐다고 쳐봐. 에어비앤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킹닷컴을 한번 쭉 긋게 되는 거예요. 부킹닷컴 숙소에 등록을 하면 에어비앤비의 노출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두가 난다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는 이게 천장이 있는 사업이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이거 한 달에 30일밖에 못 판다. 그러면 예약률을 많이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알고리즘에 운운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예약률이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아 나는 에어비앤비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예약이 없는데 다음 달 예약이 15일밖에 안 차는데 다다음 달 예약이 일주일밖에 없는데 이거 뭐지? 이러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27년도까지 예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실 거냐? 그건 저는 계속 묻고 싶은 거죠. 부킹은 가장 임박한 시점에 아무리 가격을 낮춰서 때려도 안 들어와요. 부킹의 주요 고객들은 미리미리 진짜 네, 하는 거예요. 맞아. 즉흥적이지 않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 가격을 낮추면 어쨌든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임박한 시점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위험도는 있죠.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 말하는 진상 고객이 들어올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숙박업의 성수기나 미성수기 기준이 한마디로 정해낼게요. 가장 덥거나 가장 춥거나 1, 2월 달, 7, 8월 달. 태국 여행 보통 언제 가요? 태국 여행은 7, 8월 가요. 7, 8월 달에 태국 가면 내가 알고 한 3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미 그게 다 소문이 났거든요. 야, 대한민국 이때 가면 장마다. 한국은 야 무슨 러시아보다 춥대. 그리고 외국인들도 다 알거든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성수기와 내국인이 생각하는 성수기는 다른 거죠.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한하는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맞는 공휴일이나 또 성수기가 있을 거잖아요. 또 그럼 그 사람들 그 시즌에 맞춰서 이걸 딱 때려놔야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한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사이클을 돌려봐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가격 설정 좀 올려야 되고 그런 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봐야 되는 건데 한 2, 3년은 굴려봐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집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막 컴다운 시켜주고. 이하님 단톡방 2,000명 들어가 있는 거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에어비앤비 왜 이렇게 안 되냐. 다들 예약 없으시죠? 막 이러면서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앞에 가로 열고 이거를 붙였으면 좋겠어. 저 운영 어디서 하고 있는데 예약률은 어떤가요? 아니 우리가 편의점을 해요. 홍대 입구역 메인 상권에 있는 편의점과 아니면 저기 변두리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편의점과 매출이 같을까요? 그런 거를 이제 봐야죠. 이거를 모르니까 아 마치 이번 달 예약이 안 찬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맨 처음 입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 이하님이 저번에 한창 이제 매물이 안 구해질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절대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라. 막 그때는 안 구해지니까 매물 나왔다 하면은 이거라도 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덜컥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원동에 엘베가 없는 5층 걸어서 이미 역에서 한 17분, 20분 가야 되고 이런 데가 나오는데 가격 싸지도 않아요. 그때는 막 없으니까 매물이 혹 없으니까.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이하님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근데 속으로는 아, 이런 거 다 보면 언제 계약하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게 운영해 보면은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수강생 인터뷰 할 때마다 나오죠. 그때 말려주셔서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는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말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이 숙소에 대한 특징과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입지를 보는 눈과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매물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파이팅 하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